과연 언제 파는 것이 좋은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아스플로와 원준 10월 7일에 동시에 상장하는 공모주입니다. 두 종목 모두 나름 수혜책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두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플로와 원준의 수혜책 결과를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수혜책 비율이 2143대 1을 넘었죠. 역대 최고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로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된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2%에서 3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비율 역시 41.8%에서 39.7%로 소폭 낮아졌고요. 고목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86%입니다. 이번에 원준 살펴보겠습니다. 수혜책 비율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플로보다는 확실히 좀 낮고요. 자, 반면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스플로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혜책에서 44.3%가 나왔고요. 실제 배정된 현황을 보니까 80%가 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30%가 넘었던 유통 가능 비율도 27%로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공모가 상단 초과 지출 비율은 83%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한번 매겨봤더니 원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4점입니다. 아스플로어는 64점 정도예요. 아스플로어가 수혜주 비율은 높았지만 유통 가능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 부분에서 원준에 뒤처지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0점 이상이면은 중간 이상 된다. 역대 상장한 공모주에 비해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아스플로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이 상장 당일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I부터 브레인즈 컴퍼니까지 총 9개 기업이 아스플로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먼저 살펴보니까 9개 기업 중에서 무려 5개 기업이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승률 살펴보니까 명신산업 이 기업만이 따상에 성공을 했어요. 나머지 기업들을 보시면은 더블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상승률이 시가상승률보다는 좀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기업은 HK이노엔입니다. 이 기업은 시가상승률, 종가상승률 평균이 1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엔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준과 역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HB솔루션부터 아주스틸까지 총 1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상승률을 살펴보면 10개 중에서 5개 기업, 50%의 기업이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3개의 기업이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아스플로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그리고 원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시가상승률보다 종가상승률, 원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상승률보다 종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아스플로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비슷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는 붕 떠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가보다 못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원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한 기업은 C랩입니다. 이 기업은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종가상승률 평균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플로와 원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살펴보니까 충분히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저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면은 따상까지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언제 파는 것이 좋은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자, 먼저 2020년 이후에 따상을 기록한 업체의 상한가 시점입니다. LET부터 일진하이솔루스까지 총 23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업들의 상한가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35%, 9시 30분 이전에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43%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번엔 더블은 기록을 했지만 따상엔 실패한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엠브레인부터 YM텍까지 총 2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9시 1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62%, 그리고 9시 10분부터 9시 30분 이 사이에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13%입니다. 자, 그래서 75%에 해당되는 기업이 9시 3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줄줄 주가가 하락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 상한가에 실패한 기업들 살펴보면 종가 상승률이 시가 상승률보다 높은 기업들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24곳 중에서 8곳이니까 33%죠. 즉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가 상승률보다는 종가 상승률이 낮아진, 자, 그런 기업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공모주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수혜책 결과가 잘 나온 기업들이 실리콘트, 바이오플러스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상장 당일에 시초가는 나름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쭉 흘러내렸습니다. 최근에 스펙 역시 상장한 다음에 예전만 못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공모주 시장에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상당히 안 좋죠. 뭐 헝다그룹 리스크,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여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자, 이런 것들이 증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모주 시장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원준, 아스플로의 출발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원준, 아스플로 모두 공모지표가 양호한 기업입니다. 단 원준의 투자 매력도가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원준은 아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2차전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기업이 더블 이상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이 최고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한가 시점 역시 장 초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상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고요. 근데 따상이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이 베스트 매도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최근 시장 상황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실리콘2라든지 바이오플러스 시작하자마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자, 이러한 부진한 성적표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보다 이 원준, 아스플로 두 주식이 시초가가 저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 좀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